그럼 두 번째,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현황 신고가 뭡니까? 우리가 과세 사업자들은 1년에 2번, 개인 사업자들은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궁극적으로는 5월달 종합소득세의 예비적 신고라고 보시면 돼요. 왜? 부가세 신고를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수익금액이 1년께 픽스가 돼요. 그 수익금액을 갖고 5월달에 과세관청에서 너 요 연도에 수익금액 요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해 라고 안내문이 나옵니다. 근데 면세사업자는 그런 부가세 신고 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수익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뭔가 한번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사업장 현황 신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현황 신고의 포커스는 수익금액을 확정하는 게 포커스입니다. 그 수익금액을 확정해서 넣으면은 5월 달에 과세관청에서 그 수익금액에 맞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세 신고 때 수익금액 자체가 적은 사람들은 단순 경비율로 대상자로 해가지고 납부세까지 기재해서 안내문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될 겁니다. 이제 올해 첫 시행이 되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의 수익금액을 신고한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분리과세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납부세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될 겁니다. 그런 절차를 받고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 임대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현황 신고는 법인은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에 한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1층이 상가고 그다음에 2, 3, 4층이 주택이 있으면은 겸업사업자라고 해가지고 주택 임대에 대해서 별도의 면세 사업자가 아니고 그 겸업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해가지고 부가세 때 상가에 대한 수익금액하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수익금을 같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신고가 됐으니까 당연히 현황신고 대상자는 아니고 순수하게 면세 사업과 관련된 개인들이 하는 게 이 현황신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주택 임대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가 현황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불이익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가산세가. 첫 번째가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거고, 요거는 수익금액의 0.5%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보고 불성실 가산세고, 요거는 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되는데, 먼저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장 신고 안 했다고 해가지고 부과하는 건데, 이게 현재 법상으로 적용 대상자는 약사법이라든지 의사법을 적용받는 약사, 의사들에 한정돼 있어요. 따라서 주택 임대 사업자는 이거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보고 불성실 가산세는 임대사업자가 어떤 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계산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은 법정 증빙 자료라고 해가지고 받았으면은 세무서에 신고해. 그래야 과세관청에서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세금 계산서 2월 10일까지 신고해 라는 건데, 그거를 안 했을 때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한다는 건데, 이것도 적용 대상자가 수익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한테만 적용됩니다. 물론 여기 7,500이 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7,500이 안 넘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사업자 현황신고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근데 왜 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면 좋은 이유, 아마 교재는 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는데 제가 바꿨습니다. 좋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처럼 수익금액을 제가 신고를 합니다. 그럼 그 수익금액에 맞는 너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과세관청에서 안내문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거를 이제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사업자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이 수익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선정되기는 힘들겠죠. 대신에 이제 요거 때문에, 첫 번째 이유 때문에 현황 신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 뭐 그런 안내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문제 없습니다. 내가 7,500만 원만 넘지 않으면은, 직전 연도 수익금액 7,500, 즉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아니면은 전혀 안 해도
문제는 없다. 그럼 만약 한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업자 현황 신고 서식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게 이제 납세자들이 이제 기재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실제 본인이 수기해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도 되고, 아니면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면은 사업장 현황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인적 사항 기재를 하고, 중요한 게 요 항목이에요. 요거 사업자 현황 신고의 키포인트는 수익 금액을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업종 그대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했을 때 부동산 임대, 그 다음에 주택 임대, 그 다음에 코드 번호 적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수익 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 이 수익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월 임대료, 간주 임대료, 그 다음에 관리비에 1년 동안 수입을 합계 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수익 금액의 구성,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라는 걸 나타내는데, 이 1,080만 원이 신용카드 매출이냐, 현금 영수증 매출이냐, 아니면 기타 순수 현금 매출이냐. 대부분 주택 임대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다 그 통장을 통해서 받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마지막에 적격 증빙 수취 금액 이거면은 내 매입 자료, 혹시 경비 매입 자료 할 거 여기에 기재해라고 하는 건데, 설령 내가 기재를 하나도 안 한다 할지라도 전혀 불이익이 없어요. 나 이자 비용 있고 그다음 뭐 수리비 있고 한데 여기 꼭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넣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현황 신고의 키포인트는 수익 금액을 확정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현황 신고할 때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만약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예요. 물론 내가 쓴 경비가 많아가지고 그 경비를 반영했었을 때 소득세가 더 뭐 적게 나온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수익 금액의 50% 또는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 얼마 조금 넣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황 신고할 때 여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자들은 안 낸다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공동사업자다 그러면은 이 공동사업자의 수익금액 부표를 같이 기재를 해가지고 신고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할 때는 이 현황 신고서 외에 업종별로 수익금액 검토표라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주택 임대와 관련돼서는 주택 임대 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가 요 양식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까 1,080만 원 나왔죠? 요 금액이 현황 신고서상에 요 수익 금액하고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요거겠죠. 요거를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소재지별로 호수별로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종류는 다세대냐 아파트냐 다가구냐를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신축일자 넣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취득일자 넣으면 되는 거고, 건물 면적은 가구당 면적, 세대당 면적, 임대 면적을 기재하면 될 것 같고,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성명하고 주민번호, 그 다음에 임대 기간을 넣어야겠죠. 그래야 1월 1일부터 임대 수입이 있었는지 아니면 7월 1일부터 있었는지를 확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고 거기에 따른 월세가 얼마인지. 여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12달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72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근데 중요한 게, 나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예를 들어서 40만 원을 받았는데 7월 달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4천에 40만 원을 받았는데 7월 달에 다른 임차인 들어와가지고 6천에 20만 원을 이렇게 변경을 했어. 라고 했었을 때는 101호라는 그 동일한 임대 공간 안에 임차인이 2개가 됐네요. 아니면 동일한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임대 현황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칸을 달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똑같이 102호잖아요. 근데 임대 현황이 다르잖아요. 그럼 칸을 달리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호수마다 쭉 하면은 요 합계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아까 현황 신고의 맨 앞장, 거의 수익 금액하고 일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예요, 현황 신고는. 현황 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황 신고의 키포인트는 수익 금액을 확정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 신고할 때 굳이 경비를 지금 다 반영을 안 해도 된다. 경비에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1년 동안의 임대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를 픽스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픽스할 때 아까 주택임대사업자의 수익금액 검토표하고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수별로 산정을 하되, 중간에 임대 내역이 바뀌었다든지 임차인이 바뀌었다든지 하면은 그 칸을 별도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2월 10일까지 현황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 만약 2019년도 현황 신고를 지금 2월 10일까지 2020년 2월 10일까지 합니다. 나는 근데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 왜 그러면 2019년도에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한다 할지라도 미등록 가산세가 없었거든요. 근데 나는 왠지 찜찜해서 올해부터는 그냥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해서 이제 그냥 신고할래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봤더니 사업자 등록을 이제 올해 처음 했다고 해요. 근데 내가 지금 2019년도 현황 신고를 해야 돼. 그럴 경우에 나는 사업자 등록이 없었잖아요. 2019년도에. 그러면 현황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번호로 가능합니다. 꼭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만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는 건 아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019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안 냈다 할지라도 5월 달에 내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해가지고 신고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업자 등록이 안 냈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2월 10일 날 우리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가지고 수익 금액을 픽스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그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겠죠. 그러면 그 수익 금액에 맞게 5월 달에 신고 안내문이 다 발송이 될 겁니다. 발송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뭐 분리과세든지 뭐 그런 안내문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종합소득세 5월 달에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소득에 한해서 두 가지예요. 분리과세하고 이제 종합과세 두 가지입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아예 신고를 안 했죠. 근데 이제 2019년도부터 이 비과세가 과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나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고, 2천만 원을 초과한 거는 예전부터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였고 지금도 여전히 신고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의 차이는 뭐냐면, 종합과세는 우리가 종합소득을 6가지 소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 소득이 있으면 이거를 다 합해서 신고하라는 겁니다. 왜 합해서 신고하라고 합니까? 건건마다 신고를 하면 우리 소득세가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받는데, 얘네를 6개를 합해봐요. 소득금액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돼요. 불이익이겠죠? 그래서 종합과세라는 게 이제 합해서 신고한다라고 해서 종합과세고, 분리과세는 소득을 합하지 않고 그냥 주택 임대소득 얘만 갖고 별도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누진세율 체계에서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아니고 둘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분리과세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수익금액의 50%, 60%를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수익금액의 50% 또는 40%는 이익이 산출된다는 얘기네.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 이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었어. 그러면은 분리과세가 더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불리하다고 하면은 종합과세로 신고해. 유리하도록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든 종합과세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쪽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왜? 분리과세로 가면은 50%, 60%를 먹고 들어가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수익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방법 자체가.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요거네요. 임대 수익 금액을 얼마냐에 따라서 내 신고 방법이 달라지네요. 그럼 저 임대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그게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 곱하기 임대 월수. 이건 산정하기가 간단하죠. 어렵진 않습니다. 이건 다 산정할 수 있을 거고, 문제는 요 간주임대료가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의
보증금을 이제 합해요. 그리고 3억을 빼고 여기에다 365를 곱한 다음에 60%를 곱하고 아까 365 곱했으니까 이거 또 빼줘야겠죠. 365를 나눠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율 2.1%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식이 복잡한데 복잡하지 않아요. 만약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전세를 줬다. 예를 들어서 5억 줬다라고 하면은 5억 마이너스 3억 곱하기 60% 곱하기 2.1 이렇게 하면은 뭐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주택이 한 채가 아니고 세 채야. 그러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보증금에서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두 채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부터 3억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례를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관리비는 어떻게 되느냐? 공공요금 등을 제외한 청소비 등은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많이들 누락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그 5만 원 중에는 공용 청소비도 있고 그다음에 공용 전기료도 있고 수도료도 있고 포함됐을 겁니다. 본인 전용 호실에 쓰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은 이제 임차인들이 내겠죠. 그럼 5만 원 중에서 아까 전기도 그다음에 수도료와 같은 공공요금은 그거는 수익금액에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명목으로 받는 것들은 수익금액에 원칙적으로는 포함해야 되는 게 맞다. 원칙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렸고 그럼 얘 구하기 쉽죠? 얘 많이 누락하죠? 키포인트는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간주임대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월세냐 보증금이냐로 나눠가지고 월세는 일단 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야 된다. 그 두 채를 판정할 때 소형주택이 있건 말건 무조건 다 포함해서 두 채 여부를 판정을 하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가 세 채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세 채를 판정할 때 소형주택은 빼고 나머지 주택의 세 채 이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소형주택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2019년도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겠죠. 주택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여야 소형주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A, B, C 세 채가 있습니다. 다 전세로 놨어요. 그럼 주택수 언뜻 보면 세 채죠. 세 채이기 때문에 보증금 합계 9억 원에 대해서 3억 빼고 곱하기 60% 곱하기 2.1% 해가지고 간주 임대료를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네. 그럼 뭐죠? 얘 소형주택 날라가죠? 그러면 간주 임대료의 과세 대상 주택수는 몇 채예요? 한 채, 두 채. 그럼 이거 보증금 세금 내요, 안 내요?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럼 얘는 세금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즉 소형주택을 빼고 나서 나머지 주택수가 세 채 이상이어야 간주 임대료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 B, C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A는 내가 갖고 있고 B는 남편하고 공동 명의로 갖고 있고 C는 와이프가 갖고 있었을 때 그러면 간주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복잡하겠죠? 그래서 제가 사례를 오늘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교재에는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먼저 요거를 갑이라는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세 채. 세 채인데 세 채다 아까 소형주택은 없대요. 없으면은 주택수 세 채네. 그러면은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 계산이 돼야겠네.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중에서 보증금이 가장 큰 거 이 A주택이겠네요. 맞죠? A주택에서 3억 원을 뺍니다. 그러면 5억에서 3억 빼고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요거 상계시키면은 없고 그러니까 5억에서 3억 뺀 거에 60%의 2.1 해서 A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가 나오고 B주택은 이미 3억 써먹었으니까 빼줄 거 없겠죠? 그러니까 4억에 대해서 60% 곱하기 2.1% 하면 500만 원 나오고 C주택 여기도 3억 이미 써먹었죠? 그러니까 없고 3억에 대해서 60% 곱하기 2.1% 하니까 378만 원 나오겠네요. 그럼 얘 세 개를 다 더하면은 갑의 간주 임대료는 1134만 원입니다. 월세가 없다고 가정했었을 때 얘는 분리과세입니까? 종합과세입니까? 분리과세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혼자 가지고 있다? 심플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복잡한 거 들어가 볼게요. 똑같은 보증금을 갖고 있는데 A주택은 갑과 을,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이 50대 50으로 갖고 있고 B주택은 남편, C주택은 배우자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때 간주 임대료를 한번 산정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됐을 때는 단독 명예주택하고 공동소유의 주택을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공동소유 주택이잖아요. 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1거주자로 봐가지고 먼저 공동주택부터 산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억에서 3억 빼고 60% 초과분에 2.1% 곱하니까 252만 원이 나옵니다. 됐죠? 이제 개인 거 가보겠습니다. 먼저 갑이라는 개인, B주택에 대해서 4억에서 갑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3억 빼고 60% 곱하고 2.1%. 그러면 126만 원 나옵니다. 을도 소득세 개인별로 과세하는 거니까 을도 별도 3억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3억 빼고 60% 초과분에 2.1%. 근데 얘가 똔똔이니까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 상태에서 갑의 간주 임대를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요 A는 50대 50이니까 요거 계산된 거 2분의 1 끄집어 와야겠죠. 252만 원에 50% 하고 이 B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 126만 원. 그러니까 250만 원이 되겠네요. B의 간주 임대료는 요거 없고 요게 2분의 1이니까 126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간주 임대료를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죠. 복잡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게 임대 기간이 1월 1일이 아닌 7월 1일부터 간다. 그러면 산식이 어떻게 되겠죠? 5억 마이너스 3억 곱하기 184일 곱하기 60% 나누기 365분의 1 이렇게 가겠죠. 적수에 곱해지는 금액만 그 일수만 좀 달라집니다. 됐죠? 중요한 거는 단독 명의였을 때 임대주택하고 공동 명의였을 때 임대주택은 구분해가지고 각각 3억씩을 빼주고 나중에 산정된 간주 임대료를 지분율에 맞게 귀속시킨다, 합산시킨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억 이하는 전혀 아까 과세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됐어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월 임대료 곱하기 월수, 간주 임대료 아까 그렇게 계산했고, 그 다음에 관리비 이건 알아서 이제 넣는 게 맞는데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간 산정했더니 내가 2천만 원 이하야. 2천만 원 이하면 나는 분리 과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면 종합과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갔었을 때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리과세는 임대수익금액에서 임대수익금액의 50% 또는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대수익금액의 50% 또는 40%가 임대수익금액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공제금액을 한 번 더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14% 딱 정해졌어요. 14% 딱 단일세율. 아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단일세율 14%를 적용해주고 혹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요건 충족을 했다라고 하면은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요거는 혜택이죠. 아까 미등록 가산세는 불이익입니다. 그거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그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데 요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쪽 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필요경비는 얼만큼 인정을 해줍니까? 먼저 수익금액은 아까 말씀드렸죠. 3개를 더해가지고 산정을 한다. 필요경비는 임대주택 등록했으면 60%, 임대주택 안 했으면 50%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럼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7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월부터 6월까지는 임대사업 미등록했으니까 50%를 적용받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임대사업 등록했으니까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겠네요. 즉 임대사업 등록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수익금액을 나눠가지고 필요경비도 인정받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공제를 한 번 더 혜택을 주어요. 근데 이 공제는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고 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 번 더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분들이 많겠죠.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임대사업 등록했을 때 400만 원을 빼주고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200만 원을 빼준대요. 그럼 나는 7월 1일 날 임대사업 등록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월 1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임대사업 등록을 7월 1일 날 했다고 하면은 나눠야겠죠. 1년 동안 1,200만 원의 임대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등록하기 전에 수익 금액이 600만 원이에요. 그럼 1200분의 600 곱하기 200 플러스 1200분의 등록 후 7월부터 12월까지가 100만 원씩이면 600 곱하기 400 하면 300만 원 적용받겠네요. 즉 임대사업을 하기 전하고 후하고 구분해가지고 공제 금액도 적용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만 곱하면 돼요.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혜택. 양쪽 다 등록을 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은 우리가 14% 세율을 곱했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산출세액에 대해서 단기는 30%, 장기는 75%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중간에 기중에 그 임대사업 등록을 했으면은 임대사업 등록하기 전에 산출세액하고 임대사업 등록했을 때 산출세액하고 안분해가지고 각각 적용을 해줘야겠죠. 사례를 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럼 나는 분리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업자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럼 200만 원에 대해서 경비를 50% 인정을 해준대요. 그럼 1,000만 원 인정받았네요. 그럼 이익 금액이 1,000만 원이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분리 과세이기 때문에 좀 영세하기 때문에 이 소득 금액에서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공제 금액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즉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미등록했었을 때 200만 원을 또 빼준대요. 그리고 800에 대해서 14%를 곱하면은 112만 원 요 금액만 내면 됩니다. 임대사업 등록 안 했을 때. 그래도 뭐 큰 금액은 아니죠. 큰 금액은 아니죠. 근데 이거를 임대사업을 등록했는데 내가 4년짜리 단기 임대로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2천에 대해서 임대사업 등록했으니까 60% 빠지죠? 그러면은 8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제를 400만 원을 해주죠. 임대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 했을 때보다 더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14%를 곱하면은 56만 원이 내야 돼요. 근데 아까 양쪽 다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단기 같은 경우는 30%를 또 빼준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9만 2천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4년짜리가 아니고 8년짜리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달라지는 거가 뭐가 있냐면 요 감면이 달라지겠죠. 내야 될 세금의 75%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14만 원만 내면 되겠죠. 내야 될 세금의 30%, 75%를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이 혜택이 상당히 큽니다. 적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합과세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분리과세는 그래도 세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는 많은 혜택을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분리과세에서 이제 종합과세로 별도 과세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요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잠깐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